일산의 이기현입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체육계에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특히 사회적 불공정 이슈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12년간 협회장을 역임하신 정몽규 회장님에 대해서 정몽규 나가,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 축구의 영웅이신 홍명보 감독님께 홍명보 나가라는 팬들의 외침이 본인들에게도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저에게도 이제 아픔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불공정 사례와 관련돼서 지금 홍명보 감독님의 감독 선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 아실 얘기입니다만, 이 크리스만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행사장에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내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농담조로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도 연락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절차에 따라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본인의 고향인 독일의 슈피길제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선임 관련돼서는 11차에 걸린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지만, 크리스만 감독 관련돼서는 단 2번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크리스만 감독이 그렇게 카타르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력강화위원회 마이크 블러 위원장 그리고 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첫 회의를 하면서 이승환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과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의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몇몇의 위원들이 아니 정광희가 감독 선임 관련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믿어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회의가 약 한 달 뒤인 2월 27일 날 있습니다. 27일 날 밀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61명서부터 줄여서 크리스만 감독으로 확정했습니다라고 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걸로 정광희가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었죠. 크리스만 감독은 아시다시피 선수로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서 지도력은 국제평가 끝난 감독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되건 뒤에 1년간 성적 부진 그리고 자질 문제 등으로 1년 만에 하차했고, 그로부터 위약금 30억 원이라고는 추산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대한축구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돼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설명할 일은 아닌데요. 제가 그 크리스만 감독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임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만 감독은 제가 U20 때 그 아들이 그 U20에 참가해가지고 그때 처음 지인의 소개로 처음 봤고요. 그 카타르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뭐 제가 잘 알아서 이거는 좀 네.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슈피겔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말씀에 대해서 요 문제 관련돼서는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과의 인연을 소개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슈피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몇 번째 만나서 하는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카타르에서 만났고요. 본인이 강력하게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표했습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게 슈피겔지에 대한 본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셨고, 그러고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감독 선임 절차에 진행이 돼서 본인이 감독이 됐다라는 게 크리스만의 슈피겔지 인터뷰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의석 정광위원장님 갑작스러운 사태가 이 불공정 이슈의 시작이었습니다. 10차 정강위가 끝나고 사회명을 압축한 뒤에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들에 면접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면접을 실시하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사퇴하셨어요. 정혜성 회장님,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때는 제가 1차 때와 연이어진 어떤 그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체력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가 회장님께 보고 드린 그 이상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제 건강과 가족들의 어떤 그 걱정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회의록을 쭉 보면요, 정혜성 위원장님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홍명보 감독 1순위로 추천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협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는 다른 위원회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없는데 비대면 면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셨어요. 자, 저는 정혜성 위원장께서 해외 감독을 엄두에 두고 10차까지 진행되는 회의의 결과를 결국 회장 보고위에 급격하게 회장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접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급격하게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임생 위원장께서 기술이사신데 갑자기 배석자셨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에 10번의 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시는데, 자, 정권 위임을 하셨어요. 배석자에게, 위원이 아닌 분. 이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 위원은 다른 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정강희 위원도 아니신 분이 배석자로 있다 갑자기 정권을 위인을 놨습니다. 이 절차조차도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7월 5일 날 유럽 갔다 와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판교에 있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사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 있습니까? 밤이라서 저도 커피숍이랑 빵집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11시에 여는 빵집은 없습니다. 제가 주변 다 뒤져봤고요. 의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님과 만나서 그러면 11시에 만나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그러면 빵집에서 불 꺼놓고 그렇게 만나신 겁니까? 그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 예. 홍명보 감독님. 예. 아까 이임생 이사께서 7월 5일 날 저녁에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11시경에 홍 감독님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곳에서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두 분이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그 빵집 이름이 뭡니까? 그거를 혹시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뭐 빵집이라면서요? 예, 이스트 파크라는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집입니다. 예, 빵만 파는 집인가요? 빵하고 커피 팝니다. 빵하고 커피 팔고 네. 그 자리에서 빵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고요. 지인이니까 그냥 열으셨다 이 예, 말씀이시죠? 뭐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네요. 네. 그 늦은 시간에 빵집 주인께서. 네. 예. 저는 처음에 이임생 이사께서 이 문제를 카페에 가서 불 꺼놓고 두 분이 얘기하셨다길래 다 큰 성인 남자들끼리 늦은 시간에 맥주 한잔 하셨으려니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집이시라니까 좀 오해는 풀립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명의 외국인 감독들은 물론 현지 유럽이지만 정상적인 면접 절차에 응했어요. 그분들이 이동을 했고 장소에 갖고 비용을 들여서 면접에 응했습니다. 감독님은 집 근처에서 온 이임생 이사님의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편의를 제공해 드린 거죠. 이임생 이사님은 기다리다가 그곳에 가서 커피값도 빵도 드시지 않으시고 면접을 진행하신 겁니다. 2시간 동안.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좋게 봐도 황제 면접 아니면 접대 면접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공정해야 할 면접 절차입니다.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면 대단히 큰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이임생 인사가 정광희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정몽규 회장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것이든 둘 다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정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절차도 다른 감독들과 홍명보 감독이 확연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축구협회 불법 그리고 부당한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크린스만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불법 어거지 감독이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관님, 네네.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을 그냥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언론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걸로 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하여간 뭐 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10월 2일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네. 꼭 그대로 처리하셔야죠. 저희들은 예. 뭐 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처리는 뭐 협회가 지금 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계속 합법적이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몽규 회장님 국회에서 위증하신 것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 나는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느 규정으로 봐도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불법의 여지가 분명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분 20초 남았는데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아까 두 분 제 앞에 계신 분들이 사선 연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정몽규 회장님, 이거 패스하고요.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협회 수장께 이런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회장님께서 축구협회 회장 되시고 나서 10년 동안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물론 방해된 것이죠. 21년도에 HDC에서 광주 학동 철검 붕괴 사고로 9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파크 건물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는 대기업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참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실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회의 불법적 불공정 운영이 크리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의 선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부조작, 소조작 관련자에 대한 기습사면 등 여러 가지 불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내가 재벌이기 때문에 내 아를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2013년서부터 22년까지 회장님께서는 개인 사저로 치면 3천만 원을 협회에 출연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조금만 더 주시죠. 네, 55억을 같은 기간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정몽준 회장을 보니까 93년도에 회장이 되셨는데 96년 단 한 해에 43억 7천만 원을 출연하셨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협회 예산 76%입니다. 그 당시 협회 예산이 100억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협회 예산이 1,000억을 넘습니다. 찬양센터가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약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체육단체이고요. 이미 수익 구조가 충분합니다. 스폰서, 그다음에 게임 수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이미 1,000억대를 능가하는. 그래서 어느 재벌이 와서 이 협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협회는 굴러갈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제 재벌기업 회장님인 정몽규 회장님 역할이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31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몽준 회장 16년, 현대가인 조중현 회장 4년, 그리고 회장님께서 회장을 맡으신 지 12년. 31년째 대한축구협회는 이제는 현대 가문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현대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조직처럼 현대가가 빠지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가 정몽준 몽자 집안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손에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지켜보고 있고 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가가 불필요한
책임감 이제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떠나셔야 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백에 대해서 보는 후원 물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페이백과 후원 물품 차이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제가 볼 땐 페이백은 금전이 섞여 있는 거로 보고요. 후원 물품은 배드민턴 용품이라고 봅니다. 배드민턴 용품 그리고 후원 물품을 받으셨으면 이게 23년도에 1억 5천, 24년도에 1억 4천만 원 상당인데 협회에 등재하셨습니까? 장부에? 후원 물품을 등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횡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품 회장님께서 임의로 쓰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후원 물품을 등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협회에서 후원 물품에 대한 등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회장님, 1억 5천을 받아서 쓰셨는데 아까 기여도 내지는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예. 문체부에서 감사했던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1억 5천 중에 약 3분의 1인 5,300만 원이 회장님께서 서산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이시죠? 네. 충남 협회장을 하셨고요. 네. 중앙회장 하셨는데 충남의 3분의 1인 5,300만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서산과 태안이 한 동네입니다. 국현 선거구도 하나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서산 회장을 하셨는데 태안이 서산보다 더 작죠. 인구도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네. 분단위 지역인데 이 한 회장님에게 최병주 회장님이시던데 맞습니까? 네. 이분에게 약 전체 전국에 뿌려질 용품의 27%인 약 4천만 원이 갑니다. 왜 그렇게 보내주셨나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 건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그게 본인이 물품을 공모사업 위원장이었었는데 그 물품을 본인 위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공모사업위원장이어서 4천만 원이란 1억 5천 중에 전국에 나갈 할 것 중에 4천만 원을 본인이 쓰셨다. 자기 동네로 가져가셨다. 예. 그래서 지금 회수 중에 계시다. 예. 징계 절차 밟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회수를 하면서 하고 일단 공모사업 위원장 부분은 예, 파면 조치. 알겠습니다.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배드민턴 감독님, 김학균 감독님,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22년 10월에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안세영 선수가 감독님 방 문을 두드리고 감독님 빨래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돌려보내셨다. 내 빨래 내가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몇 개월이 지난 올 2월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낸 진정서에 보면 빨래를 그때까지도 막내 선수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줄 교체도 했고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고. 감독님 선수촌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인데 감독님이 선수들의 생활 관리도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시는 거죠? 일부분은 저희 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지도자를 관리하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님 어른이시잖아요. 20대 초반에 안세영 선수가 저희 딸보다도 어린 친구인데 속옷 빨래를 가지러 온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셨으면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으셨어야죠. 관리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올해 2월까지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독님,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조치를 모르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지도자들에게 하여금 선수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저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고요. 근데 단지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시합들 가고 중간에 이제 선수에서 훈련도 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다는 거는
생각합니다. 예, 저 정말 안세영 선수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선수촌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촌장님 그리고 체육부 장관님, 차관님 다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책임이 단지 감독 한 명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고 어르신들이고 행정을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수십 년간 진행된 관행이 여러 선수들에 의해서 지적됐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장관님 요새 최근에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관들이 생기니까 여러 언론에 출연하시면서 체육계 개혁을 내가 내 손을 하해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감사 얘기도 하시고 감사의 중간 결과 발표도 배드민턴 협회 등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장관님은 행정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로 빚어지는 행위, 오해부터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결코 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실제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과하셨던 그 체육회가 정치화돼 있고 괴물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발언도 대단히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단순히 이권에 대한 비리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명심하시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중간계 조사 발표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 말씀드립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정혜성 위원장님이 10차까지 정강일 회의를 했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정혜성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홍명보 감독을 6월 30일까지 본인은 할 의사도 없었고 심지어 인터뷰를 보면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얘기도 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이 처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까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 언사들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께서.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 입장이 바뀌시는 거죠. 관련해서 정혜성 위원장님께서 저는 1차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는 것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어느 공간에서라도 어느 시간 이후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 이후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축구계 원로로서 대선배로서 그런 책임감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계신 박문성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뭐 협회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 개선하도록 아니 그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오늘 이 문체위 회의를 유튜브라든지 또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크린스만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내가 잘 알아가지고 뭐 내가 뭐 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이런 게 뭐 저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뭐 잠깐 만난 적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다들 온 국민이 다 아실까? 이건 왜 이렇게 그 정보가 잘못 유통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뭐 여기 계신 박 의원님들도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뭐 상당히 그 팔로우가 뭐 60만이고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정정 보도를 언론 중재를 해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SNS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뭐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몽규 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하고는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가 좀 심하게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현대가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도 우리 현대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외에는 저는 없다. 뭐 그렇게 이런 뭐 특권 의식 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최대한도로 뭐 축구협회나 축구발전 뭐 제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뭐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뭐 잘못하는 부분은 뭐 얼마든지 예. 뭐 계속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